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식량이 곧 금보다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력 공급이 끊기고 은행 거래가 정지되며 상점들의 불이 꺼지면 그 통조림 강낭콩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말이죠. 그리고 역사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복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금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마실 수도 없죠.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진짜 화폐가 됩니다. 즉, 식량, 물, 그리고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계획이 항상 패닉을 이기는 프루걸 프레핑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단 3일치의 비상식량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하기 위해 오신 거죠. 오늘 저는 혼란이 닥쳤을 때 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12가지 일상용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후원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대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 물, 식수 및 정수 시스템. 다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량 없이는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3일밖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당국과 전문가들은 비상키트에 1인당 하루 최소 4리터의 물을 최소 3일치 이상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2년 태풍 흰남노 때나 기록적인 폭우 사태를 떠올려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마트의 생수 매대가 텅 비어버렸죠. 수도꼭지가 마르면 깨끗한 물은 희귀해집니다. 그리고 희귀한 것은 가치가 높아지죠.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배관이 얼거나 파열되어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당신은 다용도실로 가서 라이프스트로나 버키펄키 정수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당신은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존재가 됩니다. 정수기 하나를 식량, 건전지 혹은 연료와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능력은 곧 생존 화폐와 같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붕괴될 때 물은 단순히 마시는 용도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씻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간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등 한국의 보건당국 역시 식수와 위생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물을 비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도꼭지는 조용하지만 그 침묵이 당신의 취약함을 메아리치는 칠흑 같은 밤, 그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최소 2주치의 물을 비축하세요. 네, 3일이라는 최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입니다. 고품질의 정수 시스템이나 정수 알약도 구비하세요. 그리고 비축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구하려 아우성칠 때 당신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다가오는 붕괴 속에서는 평정심과 통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필수 식재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식량은 새로운 금이 될 것입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당시 쌀 한 봉지가 일주일치 월급보다 비싸게 거래되었고 사람들은 단지 먹기 위해 문자 그대로 보석을 물물 교환했습니다. 이제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여기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의 대형 마트들은 적기 공급 저스틴타임, 재고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급망이 멈추면 단 72시간 안에 진열대가 텅 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인당 최소 2주치의 식량을 비축하라고 조언하지만 사실 이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화물 운송이 느려지거나 전력망이 붕괴되면 식량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통계청 코시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식료품 가격이 팬데믹 이전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치솟았으며 통조림과 곡물류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보존기간이 긴 기본 식재료를 비축하세요. 쌀, 콩, 귀리, 땅콩버터, 파스타, 육류, 통조림 등이 좋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물물 교환 네트워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호의,
보호, 그리고 생존을 얻게 해줍니다. 제대로 보관된 10kg짜리 쌀 한 포대는 최대 25년까지 보존될 수 있으며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는 0이 잔뜩 붙은 지폐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규모 장마철 홍수부터 기록적인 한파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고 음식은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화물차가 다니지 못하면 마트는 재고를 채울 수 없고 연료가 없으면 화물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편리함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를 경고이자 유리한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조용하고 꾸준하며 현명하게 식량 기지를 구축하세요. 선입선출 방식으로 재고를 순환시키고 밀폐 보관하며 실제로 먹을 음식들만 비축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통조림 수프 하나를 구걸할 때 당신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원과 진정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 의약품.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식량이나 물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 약국은 몇 시간 만에 문을 닫고 진열대는 완전히 텅 빌 것이며 갑자기 진통제 한 갑이나 멸균 붕대 몇 개가 회복과 감염의 차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국내 처방약 원료의 상당수, 약 90%가 해외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면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끊깁니다. 수입이 없다는 것은 항생제도, 진통제도, 인슐린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인 붕괴 상황에서 이는 모든 알약, 모든 거즈롤, 모든 구급 상자를 생존 도구로 만듭니다. 해열제나 감기약 같은 필수 의약품은 약국에서 완전히 동나버립니다. 병원들은 항생제와 멸균 물품 부족을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제 물류가 오지 않고 배달도 불가능하며 재고 보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단기적인 재난조차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강력한 태풍과 정전 사태 이후에도 사람들은 상처 치료 용품과 처방약 공급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의료용품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꽉 채워진 구급상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진통제, 소독제, 붕대, 항생제 연고, 화상 연고, 알레르기 약 등을 챙기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작고 가벼우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진정한 붕괴 속에서는 모든 상처가 잠재적인 감염 위험이 되고 모든 발열이 위협이 되며 약 한 알 한 알이 구명줄이 됩니다. 항생제 한 갑으로 식량, 연료 또는 보호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기능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은 금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4. 전력 및 에너지. 전력망이 다운되었을 때 전기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통신, 보안, 그리고 생존 그 자체가 됩니다. 2022년 동해안 대형 산불이나 극한 호우로 인한 산간 지역의 고립 사태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전력을 잃었고 어떤 곳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어둠 속에 남겨져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예비 전력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심지어 작은 보조 배터리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빛과 정보, 그리고 외부 세계로 통하는 생명선을 얻은 것이죠.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전기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노후화된 인프라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정전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자기기들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연결고리입니다. 휴대폰, 라디오, 손전등, GPS 기기, 심지어 의료 장비까지 모두 전기라는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건전지와 태양광 충전기는 즉시 현금보다 귀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에너지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전등과 비상용 라디오에 쓸 충전식 AA 및 AAA 건전지를 비축해 두세요. 대용량, 태양광, 보조 배터리나 발전기 몇 개를 충전된 상태로 대기시켜 두세요. 작은 접이식 태양광 패널조차도 해가 떠 있는 한 휴대폰이나 라디오에 전력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며칠째 전기가 끊겨 이웃의 휴대폰은 방전되고 손전등은 깜빡거리는데 당신은 미리 계획해둔 덕분에
여전히 외부와 연결되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붕괴 속에서 건전지와 태양광 장비는 단순히 불을 켜두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살려두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캄캄해진 세상에서 이것이 당신을 여전히 앞을 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 위생 및 청소용품.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생이야말로 생존과 질병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대형 침수 피해 당시 보건당국은 불결한 위생 상태가 호흡기 감염에서 설사에 이르는 전염병 유행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이 멈추면 단순한 위생조차도 매일의 투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점 진열대에서 화장지와 손 소독제가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국은 국가적 비상사태 시 필수 위생용품의 공급망이 48, 72시간 내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패닉 바잉 공황 구매이 시작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및 청소용품을 비축하는 것은 식량이나 물을 저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화장지, 비누, 표백제, 치약, 쓰레기 봉투, 물티슈, 여성 위생용품, 그리고 유한락스나 데톨 같은 소독제를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위생 관리만으로도 질병 확산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몇 가지 간단한 물건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질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위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단수가 되고 상점은 비었으며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청소용품과 소독제, 그리고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대규모 붕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일상용품들이 매우 가치 있는 물물 교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지 한 롤, 비누 한 개, 혹은 표백제 한 통을 식량, 연료, 심지어 의약품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위생이라는 말이 영웅적으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이 조용한 방패가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6. 공구 및 DIY 장비. 사회가 멈췄을 때 가장 잘 살아남는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구는 생존을 위한 배수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합니다. 상점은 문을 닫고 배송 트럭이 오지 않을 때 간단한 렌치, 망치 또는 톱 하나가 편안함과 혼란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 태풍 피해 복구 과정에서 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기나 깨끗한 물, 즉각적인 구조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며칠 혹은 몇 주 후에나 도착하는 상황에서 자급자족은 미덕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마트나 철물점에서 판매되는 공구의 상당수 약 70%가 수입산입니다. 이것은 사이버 공격이든 분쟁이든 연료 부족이든 간에 글로벌 무역에 큰 차질이 생기면 이러한 단순한 공구조차 구하거나 감당하기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붕괴가 발생하면 무선 드릴이나 못한 상자 혹은 절연 테이프조차 금보다 더 가치 있어집니다. 울타리를 고칠 수 있고 지붕을 수리할 수 있으며 발전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지금 비상키트를 구성하고 있다면 작지만 현명하게 시작하세요. 고품질의 드라이버 세트, 망치, 렌치, 톱, 플라이어, 덕트 테이프, 케이블 타이, 그리고 멀티툴을 비축해두세요. 전기가 끊기면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 공구는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수동 버전의 공구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어떤 진정한 붕괴 상황이든 수리하고 짓고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이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공구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질서를 회복시켜줍니다. 7. 씨앗 및 농경. 화물차가 멈추고 마트 진열대가 텅 빌 때 진정한 부는 원화 지폐가 아니라 비옥한 땅에서 측정될 것입니다. 씨앗은 생존의 기초이자 인간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가장 원초적인 통화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말 농장이나 베란다 텃밭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료품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그리고 기록적인 가뭄은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머지않은 과거에 한국의 평범한 가정은 식비에 엄청난 지출을 해야 했고
이는 수십 년 만에 겪은 가장 큰 물가 상승이었는데 이 모든 일이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료 공급이 중단되거나 대형마트가 몇 주 동안 문을 닫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수확하고 다시 심을 수 있는 무농약 토종 씨앗은 단순한 원예용품 그 이상으로 일종의 식량보험입니다. 이들은 값비싼 화학물질이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작물을 생산합니다. 작은 씨앗 한 봉지가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식량을 만들어내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무역이나 지역사회 물물 교환에 쓸 여분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붕괴 당시 도시 텃밭은 생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이 아니라 씨앗을 거래했습니다. 식량을 재배한다는 것은 또 하루를 버텨낸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토마토 씨앗 하나가 몇 달 뒤에 저녁 식사가 될 수 있고 옥수수나 콩 한 줌이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나만의 씨앗 은행을 만드시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콩, 옥수수, 호박, 감자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열량이 높은 작물에 집중하세요. 붕괴가 닥쳤을 때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단순히 자라기를 기다리는 식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유이자 안 보이며 가장 귀중한 형태의 부입니다. 8. 호신 및 방어용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방어에 관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을 때 혼란 속에서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경제가 붕괴하면 사람들은 싸움을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식량, 공구, 심지어 의약품을 호신용품과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당국에서도 구조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접근 불가능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서 개인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구급대의 도착 시간이 몇 분에서 몇 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고립된 특정 지역에는 아예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세상이 무너질 때 당신의 첫 번째 구급대원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호신 장비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훈련, 적절한 보관, 그리고 상황 인식 능력이 안전과 비극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전술용 손전 등 견고한 자물쇠 등 치명적이지 않은 방어 수단을 고려해 보세요. 호신 장비는 지폐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진정한 붕괴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비축품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집을 보호하든 식량을 지키든 마음의 평화를 얻든 간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규칙이 희미해지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은 남아있는 가장 가치 있는 통화 중 하나가 됩니다. 9. 귀금속. 지폐가 그저 종이 조각이 될 때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금과 은은 화폐가 붕괴했을 때의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시나리오에서 커다란 금괴는 빵 한 덩어리를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환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입니다. 작은 은화, 1온스짜리 동전, 혹은 과거의 은화 예를 들어 오래된 기념 은화나 실버바 등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주화 거래상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과 일반인들 모두 실제로 손에 챈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찾으면서 작은 은화에 대한 수요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멈추거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 즉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쥔 은화 하나가 화면의 숫자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도 소액 단위의 금과 은은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된 지 한참 후에도 물물 교환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거나 디지털 뱅킹이 마비된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귀금속은 여러분의 1차 방어선이 아니라 플랜 B입니다. 금을 먹을 수도, 은을 마실 수도 없으며 그것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 식량, 의약품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모두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금이나 은조각들을 은행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 비상저축 계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밀하고 보존성이 뛰어나며 모두가 신뢰합니다. 혼란이 닥치고 지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이 작은 동전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사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10. 방한 의류 및 겨울 장비. 전력망이 다운되었을 때 따뜻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극심한 겨울 한파가 이를 잔혹하게 증명해줍니다. 급격한 기온 강화와 며칠간 지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피소는 순식간에 꽉 차고 담요와 외투, 겨울 장비는 몇 시간 안에 동이 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난방도 안 되고 예비 전력도 없으며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때 튼튼한 겨울용 외투나 질 좋은 방한 부츠 한 켤레는 현금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생존은 체온 유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장비 없이 영하의 환경에 단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심각한 부상이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보라에서 살아남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상학자들은 온화한 기후대에서도 극한의 한파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면 낡은 옷을 교체하거나 방한복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겨울 필수품을 비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갑, 양모, 양말, 내복, 그리고 두꺼운 담요 말입니다. 계절에 맞춰 다양하게 겹쳐 입을 수 있는 내구성 좋은 옷을 찾으세요. 여분의 옷들은 방수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도록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따뜻함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것입니다. 장갑 한 켤레가 누군가의 안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외투 하나가 아이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옷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가혹한 환경에 맞서는 방패입니다. 붕괴 시나리오에서 따뜻함은 곧 생명이며 추위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교환과 생존을 위한 진정하고도 즉각적인 가치를 항상 쥐고 있는 셈입니다. 11. 지식과 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입니다. 가진 장비를 모두 잃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 지식이야말로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붕괴 속에서 발전기를 수리하고 물을 정화하고 부러진 뼈에 부목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즉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조차 받지 않았으며 도움 없이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CPR을 하거나 중상을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는 전력망이 다운되거나 의료 서비스가 사라졌을 때 10명 중 8명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할 때 가장 부유한 자들이 상황을 가장 쉽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을 재배하고 엔진을 고치고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대규모 태풍 피해나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 구조대원, 정비사, 지역사회 리더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곧 생존보험입니다. 지금 당장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배우세요. 기본적인 정비, 집수리, 정원 가꾸기, 식품보존법, 방향찾기 등을 익히세요. 현대적인 도구가 바닥났을 때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방법 같은 간단한 것조차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식은 이자가 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자신감과 독립심이 커집니다. 당신은 단지 상황을 견뎌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당신은 계획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비는 망가지고 비축품은 떨어질지언정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식은 단순히 힘일 뿐만 아니라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가치를 잃는 세상에서 어쩌면 이것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훗날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생존 팁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고 더 현명하고 강하며 잘 대비된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시다.